지난 10여 년간 경남에서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밀양에서는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무려 381명이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창원에서도 송전탑 건설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 북면 인근에 설치된다는 송전탑 건설 계획에 한국전력과 주민의 대립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것도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입니다. 송전탑 갈등, 출구는 어디에? 지난주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송전탑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2번이나 무산이 됐거든요. 네, 이 송전탑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기에 이렇게 반발이 큰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그 배경을 설명하면요. 그 한전이 2020년 10월까지 그 함안군 칠원읍에서 창원 북면 일대 이제 약 8km 가량의 송전선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창원 북면은 이제 무동과 감계, 동전 경계구역에 걸쳐 이제 산 능선을 따라 이제 154kV의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인데요. 총 24기 중 18기가 함안에 이제 6기가 창원 북면에 이제 들어설 계획입니다. 김용훈 기자가 했던 설명에 조금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4kV의 신마산 변전소에서 7서 송전선로를 따라 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북면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선로가. 그래서 이 빨간색은 송전탑을 설치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여기 초록색은 지중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 지중화가 1.9km, 그다음에 나머지 7.9km 중에서 약 6km가 송전탑을 설치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창원 입구에서부터 창원 북면 들어가는 6개의 철탑을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한전과 창원 북면 사람들의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 이야기를 거슬러 좀 올라가겠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14년 6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면지구의 산단 조성과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제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할 때 2023년까지 송전탑 설치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면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계획을 바꿉니다. 2020년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한전에서 서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창원 북면 일대 지금 대규모 주택단지가 지금 들어왔고 또 계속 조성 중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감계하고 무동지구가 이제 2019년까지 이제 아파트 만여 가구가 또 더 들어설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지금 인구 밀집 지역에 그 송전탑이 이제 건설된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뭐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이유로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원래 이 북면 신도시가 네. 처음에 개발할 때요. 이름이 에코 신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예. 북면이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삶, 그리고 좀 자연 친화적인 삶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송전탑을 건설해서 송전선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좀 당황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송전선로가 조금 수정이 되긴 했죠. 그러나 여전히 북면 신도시에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역류할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특히 건강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창원시 북면 주민들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물 때문에 뭐 단수하고 뭐 또 폐수 폐수 막 이러는데 이번에 또 이제 송전탑이네요. 근데 이제 북면 주민보다 더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함안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함안 주민들은 창원 시민들이 쓸 전기를 그걸 이제 끌어당기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송전탑이 이제 함안에 설치해야 돼야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쓸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나는 거죠. 오히려 당황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탑 24개 중에서 무려 18기가 함안에 세워지니까 실질적으로 함안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원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인 거죠. 제가 한번 함안에 갔었는데 네. 함안 반대 대책위에서도 굉장히 격렬하시더라고요. 예. 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산 중턱에 있는 고압 송전탑 다 보셨을 겁니다. 일단 미관상 보기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해마다 보상도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이 있겠죠. 예, 제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이 주민들하고 이 내용을 좀 보고 언론도 통해 보니까 사실 걔네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또 설사 많아졌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그 대안이 뭐 신재생 에너지겠죠. 네. 예, 그런 쪽으로 찾아달라는 것 같고, 한전에서는 북면 지역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력 수급이 부족하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어렵다. 즉 기존에 있는 도시도 가부화가 걸려서 정전 사태도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희망하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은 그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농양이 안 논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그 뭐 태양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태양열을 지으려면은 큰 부지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전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 태양광은 의궤는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송전탑을 끌고 와서 뭐 송전탑 설치 일부 하고 6개 정도 창원에 하고 나머지는 뭐 지중화 1.9km를 하겠다는 건데, 이 돈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약 470억 정도 된답니다. 지상에 약 6km를 송전탑을 설치하는데 200억, 약 200억. 약 1.9km 지중화하는데 270억 정도가 예상을 한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많은 돈을 들리면서까지도 지중화 일부에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민과 한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좀 주민 설명회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들은 이제 그런 거죠. 도시개발 단계에서 이제 집을 다 지을 거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주거 지역과 공단 지역을 감안해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더라면 사전에 공지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계획이 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송전탑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전 주민 동의를 얻어라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송전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입장은 아직 학계에서도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해서 전자파를 2B 단계에 이미 벌써 이게 포함을 시켰어요. 더해서 WHO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2B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2A 등급으로 전자파를 이미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전력과 주민들이 맞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창원시가 있는데 어떤 중재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주민들 입장은 뭐 창원시에 대해서 뭐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불만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창원시는 시와의 그 협의에 앞서 그 한전이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게 우선이라면서 시는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한전이고 시는 이제 지자체는 협조하는 체제이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사실 우리 김주수 의원님 창원시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셨지만 창원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창원 시민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잖아요. 공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니까 한전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한전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부족하죠. 지난번에 한전에서 4회에 걸쳐서 사업 설명을 했고, 물론 주민 설명회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반영된다 이런 보장은 없는데 이런 통로마저도 지금 끊어버리면 사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면
좋은 결과가 저는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이렇게 좀 나서서 중개를 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정적 전력 수급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는데 오히려 청적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태가 장기화되는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밀양 사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격렬했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는 무조건 한전이 송전선로에 대한 입지를 선정했어요. 근데 2009년 이후에는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송전선로를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한전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하게끔 되어 있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지만 여전히 한전이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범적으로 한전이 아닌 제3자가 주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참여형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를 논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최대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송전탑 전국 곳곳에 송전탑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전탑 건설이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이면 다른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거든요. 이 경남의 김경수 의원께서 조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 강점이 뭐겠습니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좀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시 미관이나 경관이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자파 노출이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하고 경남하고 송전탑 지중화율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엄청 낮죠, 경남. 그러니까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을 보면 경북이 0.8%, 강원이 0.9%, 충남이 1.3%, 충북이 2.5%, 경남이 2.5%입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순서가 서울이 89.4%, 네, 부산이 45%, 그다음에 인천이 66.7%네요. 그러니까 경북을 비롯해서 9개 시도 지중화율 전국 평균이 1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 수도권하고 경남이나 지방의 격차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서울의 지중화율이 경북의 111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지중화 이 작업이 비용이 아까 보니까 적어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화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은 그 피해, 장기적 피해보다 비용으로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중화 좋죠. 안전하고 뭐 안정성 강화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제는 돈. 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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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인데 제가 이게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봇대 기준입니다. 송전탑의 많은 선로가 아니고 전봇대 기준을 하면 1km당 지중화 비용이 약 1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야, 전봇대. 1kg에 15억이요? 예. 전봇대를 세면은 1억 4천에서 1억 7천밖에 안 씁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또 문제가 또 이것뿐 아닙니다. 이게 사실 지중화한다 해고 전자파가 100% 안정성이 보장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 좀 전자파와 안정성 그리고 비용을 모두 고려한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좀 지중화 사업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는 한전이죠. 지자체가 50%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순세계 인형을 이런 데 쓰면 좋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 고압 송전탑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이 창원 북면만이 아닙니다. 네. 전국이다. 똑같죠. 마산의 월영 송전탑 건설도 수년째 답보 중이죠. 또 함안의 방어산 송전탑은 인근에 문화유산이 많아서 아예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가까운 지역만 봐도 국책 사업과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게 거의 고질적으로 지금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국책 사업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려면. 일단 뭐 경상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참여형 입지선정위원회로 하는 것을 아예 제도화해줘라 네. 라는 이야기를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창원 북면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제는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4개의 송전탑 중에 바로 18개가 함안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함안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북면에도 난리가 났고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에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예. 적극적으로 현행법에서 어떤 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공공사업의 주체는 시행사만도 아니고 또 정부나 지자체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주민들도 그 한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협의만이 개인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함께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창원 양덕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물에 휩쓸려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청업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실종이 됐고 결국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또 이 실종자를 찾아 나섰던 경찰관도 수색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서 다쳐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결국 또 사망을 하고 말았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당초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안타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정말 순간의 방심이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질지 누구나 생각은 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심결에 지나친 작은 위험이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